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저희 소개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작품 연출한 김재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대학에서 심리학 가르치고 있는 김학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즌2를 연기한 김동원입니다. 네, 즐거운 주말에 일요일에 우울한 연극을 또 장시간 동안 보시고 또 이렇게 남아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작품에 대해서 오늘 저는 이제 여기 연출인데 오늘 공연과 대화에서 제가 사회자 역할도 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김학진 선생님은 저희 이제 부산아트센터 인문극장 이타주의자에서 강연을 먼저 또 해주셨습니다. 강연 주제가 이타주의를 지향하는 이기적인 데인가요? 이타주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타주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데. 그래서 이타주의와 이기주의 요 사이에 연관성과 선생님 이제 뇌과학 전공이신데, 예. 그래서 공연을 좀 특별하게 게스트로 선생님을 좀 모셨습니다. 공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또 이제 공연 너머에 있는 얘기까지도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선생님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제가 먼저 예, 아무튼 이제 제가 이 연극에 기여한 거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가운데 앉아 있어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사실 연극이 시작하기 전에 각본을 이제 먼저 제가 받아놔서 이제 읽어봤는데 그때도 이제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사실 이타성하고 많이 관련이 되기도 한데 그 이타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해서 늘 고민이 있었는데 사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연극을 통해서 저는 사실 연구 아이디어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배운 점도 있었고 그리고 나름 좀 어떤 여러 가지 좀 실마리들 많이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들을 제가 각본을 읽으면서 미처 이제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연극을 보면서 조금 알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그 유키오의 남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즈토 간의 이제 관련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좀 새롭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연구하던 부분들하고 조금 연결짓게 됐는데 뇌과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리고 기대하지 못했는데 이 관객분들 중에 뇌과학자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여기 정재승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죠. 말씀을 해주시는 게 당연한데 어쨌든 제가 이제 연구하는 부분은 이제 사실 인정 욕구에 대한 부분을 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거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제 인정 욕구와 이타성이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뇌가 이제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지향점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생존의 욕구겠죠. 근데 이제 우리 신체의 어떤 균형점이 깨질 때 항상 이제 생존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제 욕구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뭔가 생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방해가 되는 어떤 대상으로부터는 피하려고 하는 아주 단순한 두 가지 동기들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새로운 어떤 가치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새로운 보상들을 만들어냅니다. 1차적인 보상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행동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욕구로 점점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속해 있는 집단,
그리고 내 가족, 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면서 그 욕구를 키워나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런 욕구가 커짐에 따라서 또 다른 부분이 또 함께 커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집단으로부터 버려질 것 같은 어떤 두려움, 비난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연구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옥시토신이라는 약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옥시토신이라는 약물이 이제 임산부들한테 이제 수유 활동을 촉진시키기도 하는 그런 호르몬이죠. 근데 이걸 이제 합성을 시키는 약물이 개발이 됐는데 이 약물을 이제 투여하게 되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어떤 쾌감을 느끼는 뇌 부위가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않는 대상,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사람들에 대한 반응은 오히려 더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뭔가 애착감을 느끼게 된다는 건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어떤 혐오감을 또 한층 키워내는 그런 작용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각본을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은 바로 시주토라는 그런 역할을 맡으신 이 시주토라는 인물이 그렇게 이제 뭔가 어떤 한 대상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같이 증가하게 되는 어떤 그렇지 내가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어떤 혐오감, 이런 것들이 본인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라는 걸 자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제 타인의 죽음에 다가가고, 그리고 실은 자기의 가족으로부터 또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뭔가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 간의 구분이 계속 커지게 되는 것으로부터 저항하려는 그런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걸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식들을 이제 시토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사실 그걸 이제 극으로 보면서 훨씬 더 큰 감동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길어져가지고. 네. 우리 저희 게스트께 질문을 하나씩 드리고요. 바로 관객들에게 마이크를 넘길 겁니다. 강의 들으러 오신 건 아니니까요. 예. 기탄 없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 동원 배우님은 갑자기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이제 시스토를 만난 게 꽤 됐는데 지금도 매일매일 배우는 이제 공연하다 보면 새로운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역할하고 자기가 만나는 과정에서 했던 여러 고민들 뭐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관객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 관객과의 대화 때도 했었던 건데 얘 왜 하지? 이걸 그래서 많이 시작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왜 얘가 불편하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냥 둬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사람들은 얘를 불편해 할까?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자기 혼자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얘가 불편할까 해서 생각을 조금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내가 이 친구를 모르면 불편할 일이 없겠더라고요. 근데 알게 되는 순간 불편해지는 거죠. 내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냥 둬도 되는데 자꾸 단순히 죽음 때문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게 도대체 뭘까? 왜 얘가 불편할까? 나는 왜 이해가 잘 안 될까? 거기서 출발을 작품을 하면서 했고, 이게 이타주의자이지만 사실은 친구들 살려고 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어떤 행동 안에서 좀 변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답이 이렇게 딱 내려져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말이 자꾸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애도하는 게 그냥 밥 먹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편해졌어요. 저는
하루 한 끼 먹고 그 다음 점심 먹고 저녁 먹고가 이 친구한테 살려고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막 어마어마한 큰 크기의 문제들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다 이렇게 계속 찾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그 교수님이 그 시즈토의 뇌가 어떻게 예, 먼저 답을 드리자면 잘 모르겠습니다. 답이 시즈토의 뇌가 어떻게 돼 있을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게 먼저 답변이고요. 저는 사실 시즈토를 보면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 각본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굉장히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갖게 된 마음은 뭐냐면 내가 잊혀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같이 자라게 된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그걸 이제 참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유키오의 남편분이 사쿠야, 예. 사쿠야 씨도 사실 굉장히 비슷한 캐릭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분의 어떤 삶이 굉장히 부처 같다라는 말도 있었고, 굉장히 주위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고 감사를 받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 둘이 이제 그런 감정을 그렇게 감정이 생겨나면서 또 한편으로 갖게 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혐오감, 굉장히 도덕적이고자 하면 비도덕적인 사람에 대한 혐오감이 같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두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둘이 그걸 해결해 가는 방법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 사쿠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칭찬을 받는 자신을 이제 굉장히 그 비참한 방식으로 죽게 만듦으로써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대감